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이론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스포츠 활동 안전이라는 그 단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 안전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안전 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활동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384쪽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활동과 안전입니다. 학교에서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나온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안전은 단순히 재난이나 사고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이고 중요한 행동이다. 특히 스포츠 활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이 높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스포츠 활동 중 안전을 위해서는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부상 등을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학교 생활의 비중이 큰 중학생의 경우 운동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와 그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전은 단순히 재난이나 사고를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행동이 바로 안전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스포츠 활동은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스포츠 활동 중 안전을 위해서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부상 등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농구를 자주 하는데 농구는 아무래도 양팀 선수가 격렬한 신체 활동, 신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농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좀 다쳤을 때,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어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스포츠 안전은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잘못된 스포츠 안전 지식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위험 대처에 대한 방법, 위험 발생 예측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스포츠 안전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포츠 활동에서의 안전의 중요성,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설명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38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5쪽입니다. 교과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점검해보기 해서 지상 스포츠 활동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게요. 어떤 선수가 학생이 몸을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주 사용하는 근육, 관절 위주로 준비 운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축구 경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난폭한 행동이나 반칙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농구 대 림에 매달려 있는 그림인데요. 골대나 골망에 매달리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 지금은 스틱을 들고 있는 하키, 플로어볼 또는 하키 스틱을 들고 있는데요.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스포츠를 할 때는 그 장비 사용법을 익히지 않거나 장비로 장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장비 사용법을 당연히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비를 장난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외에도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땅 위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안전 수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387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7쪽에 보시면 빙상, 설상 스포츠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빙상은 얼음판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설상은 눈 위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케이팅, 스케이트 이런 것들, 아이스하키, 또 피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설상은 잘 알고 있듯이 스키, 스노우보드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빙상 스포츠 활동과 설상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빙상 스포츠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아이스하키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아이스하키는 헬멧부터 어떤 몸을 보호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이트 탈 때도 헬멧이나 이런 장갑 같은 것들을 끼죠. 그래서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겠고요. 스케이트장에서는 활주 방향인 시계 반대 방향을 준수한다. 무슨 말이냐면 시계 방향이 12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돈다면 시계 반대 방향은 왼쪽으로 도는 거죠. 12시부터 10시, 9시, 8시 이런 식으로 왼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우리 목동 아이스링크 가본 친구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자유활주 같은 걸 할 때 그 안전요원 선생님들이 이제 방향을 지도해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활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는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일어난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스케이트 타러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서로 깨르르 묻고 야 너 넘어졌어 자빠졌어 막 이렇게 약 올리고, 어떤 친구는 넘어진 친구를 아파가지고 막 눈물 찔끔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얼른 일으켜줄 생각은 하지 않고 또는 얼른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막 가만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들 많아요. 이거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왜? 뒤따라오는 다른 스케이트를 타는 다른 친구와 또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졌을 때는 당연히 주위를 살피고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활주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펜스 쪽으로 좀 빠져나가서 안전요원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이트 날과 사용 장비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스케이트 날은 날카롭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지금 하키 스틱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마음껏 휘두르다가 옆에 있는 선수나 다른 친구의 어떤 얼굴, 신체 부위를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 날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스케이트장이 아닐 경우에 얼음이 단단히 얼었는지 미리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는 논에 겨울에 이렇게 눈이 얼고 하면 비도 오고 눈도 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음이 생겨서 거기서 이렇게 썰매를 타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 해봤지만 어쨌든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스케이트장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어떤 그런 얼음 빙판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놀게 된다면
일단 그런 곳에서 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놀게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얼음이 단단히 얼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 얼음으로 올라가서 발로 밟아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큰 돌이나 무거운 돌 같은 걸 좀 던져서 얼음이 쉽게 깨지는지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얼려 있는 곳에서 부주의하게 놀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식 스케이트장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곳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즐기게 된다 하더라도 직접 들어가지 말고 그림처럼 돌 같은 걸로 물건을 이용해서 한번 얼음을 두드려서 단단히 얼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보자는 스케이트장의 안쪽에서 연습을 한 후에 탄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케이트장을 가면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고,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이 라인 바깥쪽으로 이렇게 활주를 합니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밖에서 활주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 안쪽 공간에서 보조 장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나서 스케이트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스케이트장의 바깥쪽에서부터 막 연습도 하지 않고 타는 경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초보자는 스케이트장의 안쪽 라인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스케이트장을 가게 되면 이 안에서는 다른 친구들 레슨 같은 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안전 요원분들이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보자는 이 안에서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에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눈 위에서 하는 설상 스포츠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키나 스노우보드가 되겠죠. 슬로프에서 성급하게 추월하거나 바짝 붙어서 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최상급 슬로프를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최상급 실력의 스키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최상급 스키어는 그 스키어가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키의 턴의 종류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최상급 스키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단순히 경사가 가파른 그런 슬로프에서 타고 내려올 수 있다 한다고 해서 내가 스키 최상급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 반드시 주의하시고, 겨울에 가족들하고 스키장을 가게 되면 슬로프에서 상대방이 늦게 간다고 해서 막 추월해서 막 직할광으로 막 쏴서 쫓아간다거나 추월한다거나 바짝 붙어서 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베이스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리프트를 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갈 텐데, 리프트 탈 때 거기 물론 안전 요원이 있지만 리프트를 탑승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리프트에서 위험한 행동, 장난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리프트는 지상에서부터 10m, 20m 이상 어떻게 높은 곳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장난하게 되면 도착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좀 안전 펜스 그물망이 쳐져 있지만 그 이동하는 중간에는 어떠한 안전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프트에서 추락하지 않게 장난치는 행동들을 절대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로프 중앙에 멈춰 서 있지 않아야 합니다. 스키를 타다가 힘들다고 슬로프 한가운데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거기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산 쪽에서는 계속 스키어나 스노우보더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힘들다 하게 되면 슬로프 중앙에 있지 않고 슬로프 펜스 쪽으로 붙어서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펜스 주변에서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주변에는 약간 경사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펜스 쪽으로는 그 패트롤이라고 하는 스키장의 안전 요원들이 부상자들을 이렇게 후송하기 위해서 이 펜스 쪽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펜스 주변에서 쭉 계속해서 스키를 타는 행동,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추위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장을 착용한다. 헬멧, 고글, 그 다음에 장갑, 그 다음에 스키복, 스노우보드복 이런 것들 당연히 잘 갖춰야 되겠죠. 실제로 겨울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춥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하고 과속 주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실력이 없는데 상급자 코스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상급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실력에 맞게끔 기술들을 연마하고 그 기술을 경사가 급한 슬로프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비로소 상급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내가 높은 곳에서 그냥 빨리 내려가면 잘 타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슬로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 주시고 과속주행, 스키는 좌우로 턴을 하면서 내려오는 스포츠예요. 보드도 마찬가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키를 탈 때는 그렇게 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노보더는 스키어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용 슬로프에서 타도록 한다. 사실 스키 타는 사람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스노보더와 스키어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키는 그나마 충돌을 하게 되면 이 플레이트, 스키판하고 사람 몸하고 분리가 돼서 괜찮은데 보드는 그 보드 타는 사람과 이 보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을 하게 되면 보더들 같은 경우에 더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더들을 위한 전용 슬로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파이프 구간, 그러니까 좀 묘기를 할 수 있는 익스트림 구간에서는 보더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슬로프에서는 스키어랑 스노보더들이 혼재해서 그 슬로프를 이용하게 되는데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빙상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그 다음에 설상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곧 겨울방학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빙상이나 설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 내용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389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9쪽입니다. 389쪽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운동 손상의 예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 손상의 상해 원인을 제거해서 손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5가지 경우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종류에 맞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반드시 실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운동 종류에 맞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 전후에 점검한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파손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고 적절하고 충분한 훈련을 한다. 본인의 기량에 맞게 능력에 맞게끔 운동하시고 그것을 무리하게 넘어서는 어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기 전에 적합한 운동 기구를 선택하고 시설 안전을 점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키를 탄다. 내 스키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 다음에 스키와 내 부츠는 적절한 강도로 이렇게 조여져 있어서 충격에 있어서 이게 좀 분리가 돼서 내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꼭 스키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기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도 여러분들이 한번 육안이라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본다거나 한번 손으로 만져보거나 흔들어 본다거나 하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잘 먹어야 잘 운동할 수 있겠죠. 나는 밥 먹는 게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영양 상태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만 무리하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과서 389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운동 손상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동 손상의 종류에는 근육통, 탈구, 염좌, 골절 등이 있는데 대부분 근육, 뼈, 관절, 인대, 피부와 힘줄 등을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운동 손상의 발생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을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운동 손상의 종류와 치료 방법,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육통. 근섬유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염증이 발생하거나 근육신경에 피로가 쌓여 발생하며 쑤시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를 위해서는 가벼운 걷기나 정리운동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힘을 강하게 주지 않는 정도로 근육 마사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근육 경련. 근육과 신경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떨게 되는 상태로 근육이 뭉치며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쥐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는 찜질과 근육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과서 3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탈부는 뼈가 빠져나온 것을 말하는데요. 관절을 둘러싼 인대 및 관절낭 밖으로 뼈가 빠져나온 상태로 통증이 심하여 움직이지 못하며 인접한 신경이나 혈관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주로 농구하는 친구들이 어깨가 자주 빠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깨가 빠진다. 어깨 관절에 있어야 될 그 뼈가 이렇게 툭 빠지는, 부러진 게 아니라 관절낭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얼른 치료법을 볼게요. 탈구된 관절 부분을 편하게 하고 냉찜질해서 아픔을 가라앉히며 붓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염좌입니다. 염좌는 관절을 연결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손상으로 상해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른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는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농구를 하다가 착지했는데 발목이 돌아가서 발목 관절이 좀 삐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염좌라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손상 부분을 높게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찬 물수건을 대어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냉찜질에서 아픔을 가라앉히고 붓는 건 맞고, 여기서도 찬 물수건을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혀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파열입니다. 근파열은 심한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육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 나타나며 출혈이 일어나기도 한다. 근파열이 일어난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통증이 사라지고 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근육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신경이라든지 근육이 찢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병원에 가서 뭐 주사 치료를 받는다든지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지 필요하면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타박상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상해로 모세혈관이 터져 멍이 들고 부어오른다.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다. 냉찜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타박상은 말 그대로 어디 부딪혀서 나는 부상이에요. 그래서 멍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처 부위를 냉찜질한다는 것은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로 가는 어떤 혈관들을 좀 수축시킴으로써 좋지 않은 이런 물질들이 상처 부위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찰과상입니다. 긁히거나 넘어져서 피부 표면이 갈라지고 모세혈관에 출혈이 생기는 표피층의 상해로 출혈과 함께 통증을 유발한다. 찰과상은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어디 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찰과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집에 바로 소독약이 있으면 물로 씻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소독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물로 모래나 이런 것들 이물질을 좀 닦아낸 다음에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그 여러분들 집에서 바르는 연고 이런 것들 발라주고 뭐 밴드 붙여주고 이런 것들 하겠죠. 하지만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골절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증이 매우 크고 상해 부위가
많이 부어오른다. 부러진 부위에 부목을 대고 움직이지 않도록 처치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골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 뼈에 금 갔어. 아니면 나 뼈가 부러졌어. 이런 것들을 이제 골절이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다면, 특히 학교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른 친구나 선생님을 통해서 보건실로 응급처치를 받고 그리고 병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운동 손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각 종류에 대한 원인과 증상을 알아봤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알아야 할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본 내용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한 내용들 반드시 잘 준비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